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공놀이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생명공학 입문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관련 없는 분야를 전공하시거나 오랫동안 멀리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공학 입문 제1탄 생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생물은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뭐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냐면 생물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관찰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6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킨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발견해서 관찰하고 있는 게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물의 특징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 장 속에 있는 대장균처럼 단 하나의 세포로서 존재하는 생물도 있고요. 사람처럼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형성된 이런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물의 특징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세포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물질들이 작은 물질들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큰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물의 특징 세 번째,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여름에 폭염이 왔어요. 너무 더워요. 이런 더위라는 자극에 열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몸속에 있는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호흡이 막 거칠어져요. 그리고 땀을 날려보내면서 몸에 열을 식히려고 우리 몸에서는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체온,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생물은 외부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항상 같은 상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의 특징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생장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이 생장한다는 거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와 다 큰 성인의 크기가 다른 거는 세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기는 세포수가 적어서 크기가 작은 거고 다 큰 성인은 세포수가 많아서 크기가 큰 겁니다. 즉 생장이라는 거는 세포 분열에 의한 거고요. 그렇다면 발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형성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수정란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많은 수의 세포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세포들이 적절히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분화가 돼서 결국에는 태아라는 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태아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수정란이 태아라는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도 계속해서 생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는 거고요. 생물의 특징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한다는 겁니다. 생식이란 생물이 다음 세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된다는 말은 생식을 통해 형성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같은 유전적 특징을 갖는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DNA가 절반씩 섞여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 세대는 부모와 똑같은 DNA를 섞어서 가지게 되며 이를 보고 유전됐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포 내에서 DNA가 복제가 되고 그 후에 완전히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완전히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자식 세대를 보고 유전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물의 특징 여섯 번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느낌이 좀 오시나요? 북극여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북극여우는 추운 북극에 사는 여우인데요,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열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귀와 같은 신체의 말단 부위가 짧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극여우들은 추운 환경에 적응해서 귀가 다 짧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실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북극여우들은 다 귀가 짧지만 옛날부터 귀가 다 짧았던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생물의 모든 특징은 DNA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DNA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들의 특징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는 북극여우들의 귀도 길이가 다양했을 거예요. 길이가 길어진 북극여우도 있을 거고 길이가 짧아진 북극여우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길이가 짧았던 게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짧은 북극여우들은 살아남고 귀가 긴 북극여우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리한 형태가 살아남고 불리한 형태가 도태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생물들을 보고 선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북극여우의 DNA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귀의 길이도 다양하게 변화했는데요, 이렇게 DNA의 변화가 일어나서 특성이 달라지는 걸 보고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의 북극여우가 생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에서도 유리한 특성을 가진 북극여우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북극여우들을 보고 아, 주어진 환경에 적응했구나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딱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을 나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생물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지금까지 생물이란 무엇인가,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생명공학이 일반 교양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날까지 생공들이었습니다.